안녕하십니까, 오군입니다. 오늘 복장이 좀 어떤가요? 좀 색다르죠? 제가 이거를 20년 전에 실제로 입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전역할 때 독사복이라고 하는 특전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실제로 입었던 옷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역복이라고 기념하는 옷인데 오늘 제가 입고 왔습니다. 좀 생소하죠? 참고로 이거 옷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옷이 들어가네요. 저도 이거 거의 한 10년 만에 입는 것 같아요. 예비군 끝나고. 자, 왜 입었냐? 제가 항상 뭐 운동 얘기만 하고 뭔가 정보 전달하고 최근에 조금 뭐 안 좋은 이런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다면 재밌고 좀 무섭다면 무서운 군대 썰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사실 저는 트레이너가 천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루의 뿌리 근자인데 사실 이제 저는 군인이 천직이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군대 생활 되게 잘했고 실제로 제가 또 장기 대상자여서 소위 말하는 BQ 독신자 숙소에서 아파트로 제가 나갔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특전사는 팀 체제라 그래서 부사관이 11명에서 한 10명, 이제 중대장, 대위가 1명 이렇게 팀 체제인데 그게 한 1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150명에서 소위 말하는 10%만 아파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이 모범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천직이 군인이었다 생각을 해요. 실제 장기를 지원했었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 제가 장기를 이제 철회한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대를 시찰하려고 군사령관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뭐 간부가 내려오고 뭐 임원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막 그때 당시에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과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 씨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여단장이 뭐가 이상해졌는지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부대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부대를 지을 때 사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되게 풍수지리에 능한 그런 사람한테 이 터를 제가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실제로 소래산과 제가 뭐 정확하게 공개하면 좀 안 되니까 소래산과 어디 이렇게 해서 분지 형식으로 이 산 속에 품고 있는, 실제로 이겁니다.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의 부대를 그 당시 유명한 풍수지리사한테 이거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외부로서는 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바깥으로는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책을 크게 둘러싸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우리 뭐 그런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예비군 이런 데인 줄 알아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뭐 땡땡 5일 부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령관이 볼 때 너무 부대가 잘 안 보인다. 우리 부대를 돋보이고 싶다 해서 부대가 제가 당시 근무했을 때 한 30에서 3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들도 한 수령이 37년 되는 거예요. 엄청 길게 쫙 뻗어서 부대 정문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멀리 봐도 부대 내부가 안 보이게끔 은원패가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나무를 다 자르래요. 그래서 저는 전역 대상자인데 뭐 자르라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나는 띵가띵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부대마다 할당된 그 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또 부대에서 또 짬 바이블 있죠. 주임원사님이 어떤 한 분이 명리, 사주 이런 거에 또 능하신 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이제 30몇 년째 근무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들었다. 여기는 뭐가 있어서 여기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되는 이 터에 뭐 말뚝을 박으면 이 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나무가 이 부대의 어떤 음기가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그 자궁에 딱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실제로 우리 부대에 성기상이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성기상이 있는데 이게 음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사건 사고를 그 나무들이 뿌리를 박음으로써 막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아니 뭐 힘이 있나. 여단장이 뭐 자르라 그러는데. 그래서 각각 배정이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무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톱으로 썰고 막 한 달 내내 작업한 것 같아요. 막 진짜 30몇 년 나무 이거 잘 안 썰리잖아. 막 판이 이만한데. 그래서 이걸 한 달 내내 잘랐어요. 근데 그 해 큰 사건들이 부대에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얘기할 건데 알포인트 사건 아시나요? 알포인트 영화? 베트남의 전쟁에
다 파견됐는데 갈 때는 13명이었다고 치면 딱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자 딱 찍었어. 근데 점점 어떤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저택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죽어나는데 갑자기 정신병이 확 들어다가 나중에 딱 봤더니 그 동료 한 명이 없는 사건. 그 알포인트 영화. 줄거리가 맞나요? 우리가 수영 훈련을 가면은 페어를 정해줘요. 1페어, 2페어, 3페어, 4페어. 왜냐? 서해의 바다고 특정 섹터를 우리가 군부대가 빌려요. 서해 이제 꼬치 해수욕장이라고 아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꼬치 해수욕장에 7851 부대 훈련장이라고 명칭이 있고 철책을 막아서 저희가 특전사가 빌렸습니다. 제경 여단 쪽이. 뭐 밑에 여단 쪽은 다른 쪽의 수영 바다 쪽을 빌리고요. 그래서 해상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해상훈련은 보통 어떤 부대의 어떤 그런 명령 지시받은 임무에 따라서 뭐 2주에서 3주를 가는데 서해 바다고 이런 어떤 조수 간만의 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배를 타고 ABS 보트를 타고 쫙 나가요. 그러면 이제 교관이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 2에서 3m. 근데 파도가 치면 이게 3, 4m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영장처럼 내가 발을 딛고 싶다고 디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페어를 정해서 스칼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스칼링을 하면 교관이 저기를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30분에서 1시간을 갔다 와요. 그러면은 교관은 보트를 타고 저희 고참들은 인명구조 라이프 가드를 적십자에서 따서 그 빨간색 그 인명가드 있잖아요. 라이프 구조대는 거기를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니까 그게 지겨운 거야. 군생활은 매번 하다 보면 이게 매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땡볕에서 자기 얼굴 타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발이 안 닿고 내가 저기까지 안 가면 쉬지 않는 거를 아는 거예요. 또 신체 강화 체조가 유행을 했죠. 물도 먹이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면 가야 돼. 근데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페어를 정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1페어 하고 물에 들어가고 2페어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3페어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IBS 보트를 타고 내려서 발이 안 닿는데 자 저기 출발하면은 평형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30분, 1시간, 이틀, 2주, 막 3주 되면 이제 지겨워. 그러면 이제 한 번에 1.5km, 2km 갑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파도가 많이 치고 어떤 날은 또 파도가 안 치고 그럼 이제 이게 막 몸이 빠지니까 그냥 진짜 힘 빼고 수영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석인데 중간중간에 페어에 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 말 그대로 페어니까 내 생명줄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영을 2-3시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나를 응급처치해줘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던 조교나 교관님들은 큰 틀을 보지 한 명 한 명의 숨을 쉬거나 호흡량을 체크를 못해요. 근데 어떤 조의 페어에서 쭉 가는데 동료가 조금 처지는 거예요. 야 빨리 와 하고 손을 끌어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도 끌어주니까 또 자기가 힘이 들면 동료도 자기를 끌어줬대요.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무렵에 나올 때도 똑같이 1페어, 2페어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략 한 10페어 정도였나 봐요. 10페어 하는데 동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왜냐면 교관도 몇 시간째 그 사람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조교들도 고참들도 그 사람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동료 어디 갔어? 야 너 걔 어디 갔어?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막 보트 막 출동이 걸려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어디서? 저 멀리 파도를 따라서 저 멀리 이제 그 사람이 익사한 거예요. 그러면 걔는 몇 시간 동안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면서 수영을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복귀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헌병이 오고 막 기무사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해에. 아까 말했던 나무를 그 자른 해에 나무는 봄에 쳐냈죠. 근데 그 해에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걔가 죽은 애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죽으면서 이 동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끌고 갔나 봐. 시체니까
이렇게 쭉 끌면 걔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끌어주니까 쭉 가면서 이 동료를 얘가 끌어줬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몇 시간씩을 끌어주고 얘가 당겨주고 끌어주고 그러다가 손을 놓았는데 얘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계속 갔던 거야. 몇 시간씩 계속.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데 동료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의 사망사고가 하나 생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부대가 난리가 난 거야.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육군 내에서 막 평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는 소래산이니까 부대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 북한이나 여론에서 어떤 등산객으로 가장을 하고 어떤 부대의 훈련, 위치, 어디에 탄약고가 있고 어디 여단본부가 있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부대다 보니까 탄약이나 뭐 폭약물, 제가 주특기가 폭파 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대가 은원폐돼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근무 설 때는 나무, 37년 된 나무에 이런 초소리 2층을 만들어서 주간이니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각을 가진 데서 근무를 서고요. 야간에는 거수자라고 하나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제가 너무 이제 전역한 지 오래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서 은원패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특전사는 부사관 체제니까 병사들은 필수적인 어떤 여단 본부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PX 아니면 행정병을 서고요. 전투 인원들이 실제로 외곽 근무를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외곽 근무만 계속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어떤 한 주는 계속 뭐 다른 것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외곽 근무를 나갔어요. 근데 외곽 근무를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식으로 1-1, 1-2, 뭐 2-1, 2-2 그래서 근무 2시간 서고 1시간 휴식하고 근무 2시간 서고 1시간 휴식 이거를 주간 야간 계속 밀어내요. 근데 어떤 초소를 갑자기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어떤 초소를 또 갑자기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는 특수부대니까 거수자가 뭔가 우리가 어디 근무 서는 걸 위치 파악을 못하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타도 많았고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지원해서 왔는데 너가 견뎌내야지. 그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쉬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여론화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게 바깥에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어떤 사람이 저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딱 그 은원패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만 내민 토담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보면 그냥 흙으로 다 쌓아놓은 동상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초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볼 수 있게 이 망원경 같은 거 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열 수 있고 이렇게 시야 확보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은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요. 그러면서 야 무슨 일 있으면 야 얘기해. 그러면 이제 밑에 후임 쫄따구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피곤한 거야. 막 오늘 훈련하고 막 그래서 막 근무를 서는데 저기 멀리서 소래산이라 그랬잖아요. 500고지 정도 되거든요. 새벽 2, 3시에 누가 산에 올 일이 있을까요? 되게 험난하거든요, 그 산이. 일반적인 등산객은 안 와요. 왜냐? 거기를 들어가려면 들어오는 초입이 한 5km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산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서 인천대공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초입이 5km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능선을 타고 올라와야 소래산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온다는 건 야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어떤 형상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정지! 펩시! 암고를 댔죠. 그날에 암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펩시면 수증기 나와야 되거든요. 수증기래요. 누구냐? 나 누군데? 그러면 보통 자기보다는 상급자니까 이 시간에 나왔겠죠. 근무 중 이상무 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근무가 끝나면 상황일지 적어야 됩니다. 거수자 발견해서 이런 조치했음. 그리고 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직 사관실에서 뭐 이래서 네, 뭐 보고합니다. 이래서 거수자 발견해서 초동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칭찬을 받잖아요. 조치 잘했습니다. 이중사. 조치 잘했습니다. 이하사. 네, 그대로 업무 잘 서주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가 보고를 했는데 그 당직 사관실에서 그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 들었단 말이야. 나 누구야? 그리고 이 사람 암고를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 친구가 암고를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잠결에 졸려서 그냥 헛것을 봤나 보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부대는 밀어내기 식으로 근무를 서고 어떤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또 어떤 부대가 또 외곽 근무를 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다른 타 부대가 외곽 근무를 서주는 거예요. 밀어내기 식으로. 이거를 경계 근무주라 그러는데 동일한 사건이 그 자리에서 계속 발생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저희의 부대 고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왜? 산이 있고 지리적 위치가 바위가 있고 높으니까 나무를 대어서 은원패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리고 토담이 있어서 바깥에서 너무 외부가 잘 보이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창문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구타가 일어나고 그 후두개 패니까 얘네들이 고참이 자고 있을 때 특수부대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실탄을 줬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포승줄이 있잖아요. 포승줄로 고참이 자고 있을 때 창문에다 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원혼들이 이제 이승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억울하게 군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을 마감했지만 죽임을 당한 거잖아, 스스로. 왜? 고참이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저도 사실 내무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밀어내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무 밑둥이 하나가 날아갑니다. 나 부대 훈련 몇 달 전에 갔다 왔을 때 저기 근무를 섰는데,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제가 경계 근무주를 섰는데 우리 부대에 있는 그 초소에 나무가 없어지고 초소가 막혔어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죠. 근데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거수자가 발동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암고를 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보고를 하면 누구라고? 일단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당직 사관은 대대장을 대리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 이름을 알잖아. 그래서 그 친구 따로 부릅니다. 너 진짜 그렇게 들었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고참 데리고 와봐. 고참을 모르지,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초급 하사니까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철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김철수라는 이름은 10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단 말이야.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암고를 대면서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많이 생겼냐? 부대에 30년이 넘는 나무를 베고 나서 한 부대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죠. 훈련하다가 생을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이 친구를 죽게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만을 살리려고 했는지 서로 죽은 상태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물귀신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 일은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부대를 털을 잡을 때 유명한 풍수지리사가 얘기했던 그 어떤 얘기들을 안 믿었던 그 당시 부대의 지휘관의 그런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억지일 수도 있어요.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얘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부대에서 51개월을 생활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혹시 좀 다른 얘기가 군대 썰이 조금 재밌지만 무서운 얘기가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었습니다.